예, 이, 이주 2교시 1.5교시쯤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시작하자마자 웃냐 하면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약간 넘어갔는데 동영상이 두 개니까 안 올라가서 지금 한동안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른 데로 옮기고 어쩌고 해서 겨우 올렸어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내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일단 올렸습니다. 이제 예전보다 나아진 거는 저장 폴더에 저장을 해놓으면 다행히 파일은 남아있거나 이래서 뭐 복구해서 올리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일단 올렸습니다. 아유, 정말 가끔 겁이 나요.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하면 막 새벽 서너 시도 되고 이랬거든요. 자, 여기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당사자 주장 요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아까 끊었었거든요. 원고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잖아요. 건호 씨. 건호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만요. 왜또 이게 건호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 피고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침해됐다. 그러면 원고의 명예 및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 내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자료 1억 원, 위자료가 1억 원이에요. 이런 걸 달라. 그 다음에 이양 기자 같이 각 신문에 패소 판결 공지를 게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피고는 이 사건 행위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피고는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 설사 망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명예는 훼손됐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하더라도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지적한 것이라서 공공성 내지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을 갖춘 행위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불법행위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제3자가 사망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 감정, 추모 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런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3자는 여기서 3자는 이제 피고죠. 유족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다른 판결도 언급했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실조회 결과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이 사건 선거에서 16대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개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망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망인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적법하게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걸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전자개표기 조작 얘기는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선거 부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선거관리위원직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해보면 그렇게 조작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전자개표기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전자개표 선거 개표하는데 참관인으로 참석해보거나 참관인 참석이 어렵다면 아르바이트생 개표할 때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표할 때 보면 여러분 또래 학생들이나 막 그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와서 그 개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좀 힘든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표하고 나오는 투표용지 바구니 들고 이렇게 날라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표하면서 투표용지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거는 왜 무효고 이거는 왜 유효고 이런 것도 설명해 주거든요. 뭐 그래서 좀 배우는 게 여러분들 많을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런 걸 해보면 부정이 개입되기 아주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관념적으로 뭘 알지 말고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죄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었잖아요.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정확하게는 지난주에 했었죠. 뭐였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여러분들 나겠지만 찾아드릴게요. 이걸까? 이거 아니고 이건가?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어디 쓸려나? 이거 아니고요.
찾아드립니다. 잠깐만요. 이강 이거죠. 여기 뭐 다 있죠. 아까 과제 냈던 거 다 있죠.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 어딨냐. 내가 만들어 놓고도 여기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데, 여기 해놨죠.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해서 여기 있죠. 307조 1항의 행위가, 307조가 명예훼손이잖아요. 1항은 사실 적시, 2항은 허위 사실 적시잖아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한해서만 위법성을 없애주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무슨 사례를 얘기했어요, 제가요? 피부과인가 성형외과 사례를 얘기했죠. 성형외과 사례를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이때 이분이 자기는 90몇만 원짜리의 클리닉에 가입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데가 있는 걸 알고 막 사이트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그랬더니 검사가 떡하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막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니까 이 양반이 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실 적시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까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불받을 목적이 좀 강했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우리 법원은 환불받을 목적은 부수적인 목적이다. 환불받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봐가지고 무죄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으로 돌아와서 이분도, 그 교수님도 사실 적시여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허위 사실 적시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법성 조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정으로 당선됐다는 게 사실이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위 사실 적시가 돼버렸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면 웬만해서는 명예훼손이 일단 위법성 조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양반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쓰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또 그런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위법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나 표현의 방법, 이런 걸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 이런 확실성,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신념으로 나는 이게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객관적으로 그럴 법해야 그렇다는 거지, 그냥 자기 혼자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공공성, 상당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투표 관련된 얘기가 여기 굉장히 길게 써 있어요. 개표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영상을 제출했는데 이 선거와 관련해서 개표기의 작동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개표기 조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표기의 오류가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표기가 쫙 돌아가면 그 개표기에서 분류를 촥촥촥촥촥 하거든요.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개표기가 애매한 거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대로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눈으로 확인한 거는 다시 우리 선관위원들이 또 확인해요. 전 개표기하고 이런 거를 다 들여다봐서. 그래서 사실상 한 10만 장 하면 한두 장 잘못된 게 있을까 말까. 10만 이 수치도 전혀 근거가 있는 수치는 아닌데 여하튼 그런 정도라서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시정되거든요. 여기 나오죠. 심사집계부에서 유관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서 무효표와 이렇게 분류하는 절차를 다시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유관에 의한 검열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보게 되면 이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다. 그래서 손해배상하라.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 몇 분 지났냐 하면 11분 지났죠. 이제 3강으로 세 번째 저기로 가는데요. 이거는 어딨니? 저기가 참을 찾읍시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유죄 판결도 선고됐고 배상도 했습니다. 배상을 하셨겠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국립대 교수가 강제추행을 했다 안 했다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보면 그 사단법인 여성의 전화 대구지부예요. 여기 공동대표인데 이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돼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니까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는 얘기죠. 기소는 공소제기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공소제기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건데 그런 형사재판 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하고 공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양반들이 대구 여성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화가 아닙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성인권란에 어떤 대학의 피해자 누구에 의한 이 사람이 이제 국립대 교수거든요. 제자 성추행 사건 성명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씁니다. 글 내용이 뭐냐 하면 2000년 7월에 아까 얘기한 이 대학 무슨 학과 무슨 교수가 피해자 2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 이제 그 교수죠. A 교수는 그냥 여러분들 피해자 2 교수는 같은 학과 여학생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을 일삼으며 여름방학 중 과외를 해주겠다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으로 강제로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였다. 또한 소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가해자가 여기서는 피해자죠.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분들은 이거 글이잖아요. 지금 따옴표 돼 있잖아요. 이 글에서 가해자는 성폭행 가해자, 강제추행 가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의 사실만을 인정하며 피해자 A 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이런 게 이제 죄질이 나쁘게 보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2000년에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지금 일어났으면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지금 같았으면 구속됐죠.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 사실만을 인정하며 피해자 A 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애정행각이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제자한테 이러면 됩니까? 소파에서? 강의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썼죠. 이런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2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하나의 공소사실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 2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까 여기 홈페이지에 하나 했고 45회 다시 인권소식란에 무슨 대학
무슨 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또 썼죠. 그런 다음에 이 소식지를 1,500권을 제작해서 회원들하고 시민단체에게 배포했죠.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이 A 교수가 이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얘기죠. 고소해서 처벌해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친고죄는 아니지만 명예훼손죄는 뭐라고 그랬죠? 반의사불벌죄인데 수사기관이 물어보거든요. 처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처벌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기소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거죠. 이제 이게 무고까지 될 것 같은데. 우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내용을 보면 왜 무죄라고 했냐 하면 피고인들이 그 여성의 전화 대표 2명이죠. 피해자 2, 요게 가해자인 성추행 가해자인 교수죠. 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함이 없었죠. 조사 못했죠. 그리고 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해서 피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되기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걸 올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피해자 2, 이게 누구냐면 그 가해 교수죠. 이 사람은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부인은 아니고 일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썼냐 하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강제로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였다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단정적으로 썼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아예 이 사람들은 이제 실명을 거론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그런데 인터넷 잠깐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무죄 판결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거는 지금 1심에 오히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죄 판결을 했던 거를 쓴 거예요. 이것만 보면 꼭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건데 잠깐만요. 보였을 때 수정하자. 쇼 마침. 요거 보고 있죠.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명까지 거론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런 거를 게재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이게 있었다. 그 다음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하는데 그거는 이런 개별 법률에서 하는데 왜 니네가 맘대로 신상공개하느냐. 그러니까 비방할 목적이 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대법원으로 가서는 이거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으로 가서는 이런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뭐 이런 거에 이런 걸 게재하는 거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 아까 공공의 이익 이게 307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거잖아요. 그게 309조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큰일 날 일이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라면. 그래서 이런 거를 소식지에 게재했는데 이거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지위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적시된 사실이 뭐예요? 제자 여학생 성추행을 연구실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성격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훼손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 진상조사, 처벌 그리고 근절돼야 된다는 점, 이런 대책 마련 촉구 이런 목적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 전에 이런 판결하기가 이제 벌써 16년 전인데 17년 전인데 쉽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 이런 판결이 이제 그때 어렵게 나오니까 그 뒤로 판결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욕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있습니다. 모욕죄 찾는 법 알죠?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동영상이 없어서 그냥 쭉 얘기해도 될 만해요. 요새 이제 이때는 소위 말하는 미투 무브먼트 같은 게 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이 국립대 교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더 먼저 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유명했던 것 또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거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 조교 강제추행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고 국립대 교수 강제추행 사건 관련해서 이런 법리가 인정되면서 그 뒤로는 쉽게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튜버들이나 소위 레카라고 하더라고요. 그 레카들이 조금만 뭐 이슈가 있으면 끌고 들어와서 막 쓰는 거, 이런 거는 명예훼손 소지가 상당히 있죠. 조심해야 될 일이고 전혀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마구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꽤 진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마찬가지로 국립대인 부산대 교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이런저런 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근거가 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뇌내망상으로 믿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건데, 최근에 또 잠깐 그냥 저기 한번 볼까요? 최근엔 다시 어떻게 됐죠? 이 박진성 시인 살았나요? 막 이슈가 또 되더라고요. 부고를 내고 뭐 이러더니 최근에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 죽었다고 부고를 내더니 이제 다시 유튜브 방송을 키고 뭐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거 잠깐 이 사진만 있나? 왜 이러시나 싶기는 한데 하도 여러 번 이러셔서 참 답답한데 아직 쟁송이 진행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허위 미투 운동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건들은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 2016년 10월에 요 검찰 조사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지금 다른 사건이 하나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박진성 시인과 관련된 다른 사건이 있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써서 요때 보면 피해자가 다른, 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다른 피해자가 최근에 또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박 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그 같은 사람인가 보네요. 여기가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뭐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밝혀져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민사소송, 항소심,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뭐 이렇게 해서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이건 또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박진성 시인이 또 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잖아요. 검찰 조사 무혐의 처분. 그래서 요 사건은 지금 또 항소돼 있고 그다음에 2차 가해와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러니까 뭐 형사고소는 여러분 고소를 한 사람이나 고소를 당한 사람이나 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하여튼 씁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모욕죄.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연히. 명예훼손죄 공연히하고 같은 개념이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310조 요거는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뭐 이렇게 할 땐 처벌하지 아니한다인데 모욕 요거는 307조 1항은 명예훼손죄였죠. 그러니까 해당은 없고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욕죄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죠? 307조의 죄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또 뭐죠? 요거는 뭐라고 하고 요건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친고죄, 요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얘기죠. 자, 모욕죄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욕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욕이라는 거는 사실을 적시하는 건 아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표현을 말한다. 사이버 모욕죄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는 건 아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성립한다. 명예, 외부적 명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의 행정실장인데요. 이 사람이 병원 간호과장하고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간병인한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을 돌보냐, 자기도 환자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불쾌한 말인데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이거 지금 뚱뚱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라기보다는 돼지 같다라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봐서 사실 적시에 한 명예훼손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모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 법원에서 모욕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 이런 거는 다 명예이기는 한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거. 구체적 사실. 너는 밥도 맨날 4끼 5끼씩 먹고 하루에 맥주를 2000cc씩 먹고 그러고 나서 씻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적시인데 그게 아니라 너는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이러면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관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까지가 저기인가 이런 거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모욕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내에 공개된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페에 가면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 벌당 벌금 제도라는 걸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가 없으면 벌당 잡힌다. 규칙도 없고 아주 조심해야 된다.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녀야 되고 조장들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불쌍한 인간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공개 처형된다. 이런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렸어요. 게시했죠. 그래서 여기 피해자들이 누구예요? 조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골프클럽 조장이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는 게 공소사실입니다. 공소사실이라는 얘기는 기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형법 310조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아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이런저런 거를 막 글 올렸는데 그런 경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서 처벌 안 했죠. 모욕죄는 더 낮은 범죄인데 명예훼손보다. 근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 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요. 왜? 사실 적시
허위사실적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법은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 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무거운 죄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보이면 처벌을 안 하는데, 더 가벼운 모욕죄와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보면 그거 좀 처벌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경우는 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처벌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는 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 이런 게 있는 경우에도 이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조장은 이거를 아마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벌당 잡힌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주로 불쌍하다, 한심한 인간들이다, 공개 처형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썼으니까 명예훼손이라고 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모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명예훼손도 안 될 만한 행위인데 이거를 굳이 처벌을 해야 돼? 라고 우리 법원은 본 겁니다. 힘들다. 다시 여기 아까 했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조금 읽어볼까요? 너무 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더니 힘드네요.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는 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거 말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 해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들 화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왜 이래.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힘들어서 잠깐 멈춰놨었어요. 우리 모욕죄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소 무례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소장실을 방문해서 B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말싸움을 막 하다가 B가 이제 나이가 많은 관리소의 직원이거나 이런데요.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막 말했어요. 이게 잘못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모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무실인데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한테 A가 이제 찾아왔어요. A가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저 아이는 아마 저 새끼는 이랬겠지. 지 애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쳐넣을 거야. 아마 뭐 학폭 사건이 있었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심하게 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막연하다 이겁니다. 양아치 이런 것만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명예 감정을 해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모욕죄가 잘 안 될 것 같죠. 이런 것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모욕죄가 잘 성립해요. 기소되면 그냥 처벌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입대위에서 무슨 대표 이런 거를 하셨는데 사사건건 트집을 거는 어떤 여성을 상대로 뚱뚱한 것이 저 미친년이네 미친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욕죄로 처벌받아서 벌금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 나오는 판례를 들어서 이 좀 점잖은 무례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이게 모욕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법원이. 국가와 명예훼손 관련된 얘기인데요. 봅시다. 여기 이제
법률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변호사들만 거의 많이 보는 신문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전남 고흥군에서 형사고소를 한 거예요. 전남에 가면 고흥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1, 2심에서 이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양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라고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형법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다. 뭐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건 개인적 법익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지, 자기들 스스로 내 것도 보호해줘라고 얘기하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려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수행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이 김씨 이분이 고흥군 홈페이지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겠죠. 이동하기가 없나? 자, 이렇게 하면 고흥군 하여튼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다가 뭘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면 게시판 어디 있을까요? 소통 참여 이런 데 있겠죠. 자유 게시판 여기 있네요. 여기에다가 그 글을 썼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여기 봐라,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 하시라, 이런 제목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있나? 아, 왜 안 나와? 안 나온. 여기 있네. 이 글입니다. 이 글. 그러니까 누군지도 나오죠. 이렇게 딱 읽어보면 2010년에 쓴 글이잖아요. 여기 보면 없어졌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뭐 폰트가 이렇게 돼서 읽기가 어려운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알고 보니 이걸 5차례 정도 올렸대요. 아까 고흥나들목 관련된 글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이분이 김경준 씨가 여기 또 재협상 하시라, 뭐 어느 미치광이의 글을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이게 뭔가 하여튼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 봐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고흥군에서. 그러니까 고흥군이 쉽게 말해 열받은 거죠. 킹받은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중 거짓말을 하냐, 이러면서 고소한 건데, 너무 많이 막 쓰셔서 그랬는지 1,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한 거였다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무죄다 이렇게 파기환송했다는 겁니다. 무죄로 파기환송하면서 한 얘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형법과 관련해서 사기죄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기죄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 과제 시간은 한 3주 정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과제 꼭 하세요. 제가 이제부터 강의 시간마다 과제 꼭 하라는 얘기를 할 텐데, 과제 안 하면 제가 구제해 드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만약에 과제와 관련해서 아니다, 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해보시고, 과제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과제 냈는데 질의하지 마시고 그냥 과제로 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채점하고 점수 부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